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해외 렌트카 이용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입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면허증 뒷면에 개인정보와 면허정보가 표기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요, 국제 운전면허증 같은 서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앞면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이 적용되고요,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정보가 기재됩니다. 하지만 이 영문 운전면허증이요, 만능은 아니에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게 일단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제휴를 맺은 33개국에서만 일단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나라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 점을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대사관에서 번역받고 공증을 받으면 기존 면허증으로도 67개국까지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뺏기고 절차 과정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운전하는 게 지금 현재 좀 더 편리해진 상황은 맞아요. 이런 제반 여건이 좋아진 관계로 해외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예약하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해외 렌트 시 운전을 하는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일단 필수고요. 없다면 대부분의 렌트카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한국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고 국제적 대형 렌트카 업체들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 허치알라모 렌트카가 유명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줍니다. 일본은 도요타 렌트카, 유럽은 유럽카가 인프라도 넓고요, 수요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대형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요, 온라인 여행사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요금은 일단 저렴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렌트카의 경우, 제가 저번 영상 괌 렌트카 편에서 소개시켜드린 닛산 렌트카의 완전 면책보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완전 면책보험이 없거나 드뭅니다. 사고 시에 본인이 운전한 렌트카 수리비 전부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약 변경이나 환불의 경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보험 여건 등 운전자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좀 많아요. 예약을 했더라도 현장에서 차를 받을 때 예약한 차가 아니거나 내비게이션을 추가 장착 유도하기도 하고요, 추가 보험 옵션을 의무라면서 강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렌트카가 싸다고 덜컥 예약했다가 현지에서 골머리 싸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환불 불가, 사고시 처리 등의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요, 일단 후기가 많은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후기를 꼼꼼히 훑어봅니다. 믿을만한 해외 렌터카 업체 혹은 해외에 위치한 국내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렌트를 빌리셨다면 차량에 타기 전에 차량의 외부 손상 여부를 카메라로 전후 좌우 반드시 촬영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납 시에 기존 스크래치까지 덤터기를 씌우는 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식상할 정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초보 트래블러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죠. 앞뒤 범퍼 밑에 하부하고요, 스태프 하부입니다. 사진을 찍긴 찍되 외형만 찍잖아요, 겉부분만. 한국처럼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들도 하부에 스크래치가 많은 편입니다. 하부 스크래치로 덤탱이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하부 밑에 부분 촬영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본인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차입니다, 렌트카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출발 전에 조작 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모르겠으면 직원한테 차량 조작 방법 등을 물어보고 익히고 나서 중요 기능들 온 오프 버튼을 전부 눌러보고 체크해보세요. 여름에 렌트를 했는데 한참 주행하다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난 차다, 재수없게 에어컨 수리비 독박 샀다는 후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연료량도 필수 체크해요.
지금 렌트카의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반납 시에 이걸 다 채워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출발할 때 연료만큼만 채우면 되는 건지 등등등 렌트카 업체의 기준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요새는 구글맵이 있기 때문에요. 내비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류의 사기 아닌 사기로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패키지 할인가를 높여서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해외 교통 관련 법규도 미리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운전을 하든 간에 그 나라 교통법규를 알아야겠죠. 미국의 경우에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수시로 바뀐다든가 55마일일 때도 있고요. 75마일 때도 있고 제한 속도 변동이 가능한 동네고요. 스탑 사인을 볼 때 반드시 정지를 해야 돼요. 3초에서 5초 정도는 정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차가 없어도요,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벌금이 좀 세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우회전이 상시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서 빨간불에 우회전이 금지되는 도로도 많고요. 유리창 깨고 물건 훔쳐가는 도난사고도 다발하니까 귀중품은 차라리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럽 등을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통행 방법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쌍방과실 이런 거 없어요. 원인 제공이 전부 책임지는 겁니다. 49대 51이 나와도 51% 잘못한 쪽에서 다 물어줘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회전 시에 반드시 신호를 지켜서 진행합니다. 한국과 달리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등의 위치가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행 도로상에 있으니까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정지선 진수가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이것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고 특히 많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 퍼센트지가 0%예요. 0%예요.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만 해도 걸려요. 습관처럼 이가심 맥주 반잔 살짝 걸치고 아 괜찮아 이러고 운전대 잡으시면요, 안 괜찮은 상황 벌어지니까요,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한번 렌트카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기타 자세한 법규 등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나라별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포스팅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